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양 물량들이 분양을 시작하는데요.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분양하는 분양 물량이고, 인천에 이제 사전 청약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2021년 7월부터 있을 예정인데, 그런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과 아울러서 제가 생각하는 이 분양 물량에 대한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댓글 오늘은 동시청약, 부평, 캐슬앤 더샵 퍼스트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평에서 두 개의 물량이 이제 분양을 시작했고, 이제 곧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분양 물량을 간단히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고,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2021년부터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도 간단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동시청약 가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 부평 같은 경우에 부평 캐슬앤 더샵,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평 캐슬앤 더샵하고 또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가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 일정이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분양이 동시청약 가능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헷갈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먼저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편한 세상 부평 같은 경우에 당첨자 발표일이 1월 20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평 캐슬앤 더샵 같은 경우에는 1월 21일에 당첨자를 발표해요. 그래서 두 개의 당첨자 발표일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청약을 같은 날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게 된다면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인천에 있는 이 물량, 인천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당해로 100% 우선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두 개의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설명을 드릴 물량이 부평 캐슬앤 더샵인데, 이 물량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추후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편한 세상 부평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청약을 했을 때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1월 20일에 있는 이 이편한 세상 부평에 당첨이 되게 된다면 이 먼저 당첨된 곳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두 개의 청약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이제 계양지구의 사전 청약이 7월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1100호의 사전 물량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3기 신도시 중에 인천 계양지구에 청약 신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양 물량들하고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제 생각을 서두에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런 것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을 좀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하는 이 부평 캐슬앤 더샵하고 이편한 세상 부평, 이 청약 물량이 있는데 이제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이 물량들이 입지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고 미래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한 이유들을, 그리고 그런 가치 평가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렇게 분양하는 분양 물량들 중에 다른 가격들을 비교한다면, 인근 지역의 가격들과 비교를 한다면 다소 분양가가 비쌀 수는 있지만
주변에 있는 가격들하고, 왜냐하면 구시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축의 아파트들, 구축의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가격이 다소 비싼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향후의 그런 미래 비전이나 가치를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내 집 마련을 하시기 위해서 충분히 청약을 해도 될 만한 곳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여기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정도의 분양 가격을 내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런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첨이 되게 된다면 계약금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계약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2, 3년 정도 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 청약 당첨이 되고 나서 본 청약까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본 청약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두 개 물량을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금 여력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순차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평캐슬 더샵에 대한 그런 부분들하고 당첨 가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청약 전략을 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보게 된다면, 이제 인천 부평구에서 진행되는 곳이고, 총 세대수가 1623세대 중에 일반 분양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140세대. 그리고 건축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주택형은 중소형의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규모로 5구제곱미터, 72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75%이고 추첨제가 25%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저 가점자의 분들이라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인천에 거주하시면서 저 가점자의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입주 시기는 이제 2022년 11월에 입주를 하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분양 물량을 다루면서 입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인 입지 분석 말고 가격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부평캐슬 앤 더샵이 여기 보이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편한 세상 그랑힐스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동시 청약이 가능한 그런 분양 물량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물량이 그렇게 큰 입지적인 차이를 보인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동일 수도권의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입주 물량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올 4월 달에 상공역이 7호선이 이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역에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성남역까지 이어지는 물량인데, 이 상공역을 통해서 7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또는 강남권의 접근성을 굉장히 큰 폭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수도권 외곽에 있는 곳에서 이 핵심 업무지구로 빠르게 접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7호선 라인은 이제 핵심 지하철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보권으로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뭐 한 10분 이내, 뭐 15분 그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지역이 구시가지 지역들로 많이 있지만은 이제 향후에 이런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지역이 이제 신시가지가 되면서 15,000세대 정도의 이제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지역의 가치를 잘 못 볼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보면서 이 정도의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신도시에 투자를 해봤던 분들, 신도시에 아파트 청약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향후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낙후된 지역이지만 향후의 미래 가치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주변에 그런 일자리
수요라든가,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된다면 상공역도 이 핵심적인 그 지하철역이 개통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평역입니다. 이 상공역에서 한 정거장을 가면 부평구청역이 있고, 여기에서 두 정거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부평역이 있는데, 이 부평역이 이제 GTX B 노선이 정차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이 향후에 GTX에 따른 그런 간접적인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제 상공 4구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두산 이브 더 시티가 두산 이브 더 파크가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프리미엄이 일정 부분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이고, 84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분양가로 책정이 된 부평 캐슬 더샵의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더 파크, 두산 이브 더 파크를 검색하셔가지고 가격이 얼마나 지금 형성이 돼 있는지를 꼭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에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들이 이제 신시가지로 변모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가 좀 높다고 보여지고, 이 두산 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59제곱미터하고 뭐 84 같은 경우에 55점부터 60점대를 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률이 30대 1, 평균 경쟁률이 30대 1의 경쟁률을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두 개의 단지, 부평캐슬이나 그랑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 물량이 많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죠. 그리고 이 상공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앞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그래도 분양 물량이 많지만은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미래 가치가 좀 많고, 재작년보다 2019년보다는 지금 시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을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저가점대 분들이나 뭐 55점, 60점대 분들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청약 신청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감도는 더샵이고 부지가 반듯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배치도를 본다면 이게 정방향으로 네모 반듯한 모습이죠. 그런데 약간 이렇게 길쭉한 모습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이 중앙 광장을 잘 활용한 그런 배치도라고는 이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동강거리가 이쪽 같은 경우에 좀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중앙에 큰 공원을 배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남쪽인데 정남향에 단지 배치가 많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남동향이나 남서향으로 이제 단지 배치를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을 본다면 59제곱미터가 이제 주력 평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2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72타입이 202세대, 그리고 84A 타입이 129세대, 84B 타입이 81세대입니다. 그래서 59 타입이 가장 많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81B 타입이 제일 적은 그런 타입을 구성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 배치도를 봤으니까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 주력 평형이라고 했죠. 728세대인데 일단은 이제 3베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배치도를 봤을 때, 이 평면도를 봤을 때는 우수한 평면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파우더룸도 없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평면도가 아주 우수하지 않고, 평면도 자체는 그렇게 좋은 평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 59 타입 넣고 싶었는데 평면이 이게 뭔가, 4베이의 혁신 평면도 아니고 지금 2021년에 분양을 하는 물량인데 이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없고 파우더룸도 없고, 그래서 아마 고가점대의 분들이라면 이 물량들을 패스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제 제 구독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파트의 가격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고 향후에 공급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을 하시려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시면 좋은데 구축의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구축의 아파트를 선뜻 내가 사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다 하더라도 원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분양가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은 원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 프리미엄을 건설사가 많이 가져가는 것은 정말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실수요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청약을 하느냐 마느냐거든요. 둘 중에 하나의 대안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 구성이 좀 나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평면도를 봤을 때는 우수하지 못한 평면입니다. 그렇게 좋은 평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위 타입 같은 경우에도 7위 타입 정도면은 그래도 4베이로 좀 뽑아줄 만도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베이의 평면이고 그리고 구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드레스룸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작은 그런 모습이고 방 3개에 이제 화장실 2개의 모습인데 판상형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통풍은 가능한 그런 구조이지만 제가 봤을 때 주방의 구조가 굉장히 좁아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없죠. 제가 봤을 때 팬트리 공간이 없습니다. 7위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이 타입 같은 경우에도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구조가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84 타입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봤을 때 좀 이런 타입들을 선택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4베이가 아닌 3베이이고 방 3개에 84 타입인데 드레스룸이 너무나 작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제 침실 3개인데 이렇게 방 3개이면은 주방에 팬트리 공간을 좀 하나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84 타입의 A 타입도 평면이 안 좋다. 나쁩니다. 아주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84 B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81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방하고 방 2개 알파룸을 넣어주긴 했는데 알파룸 공간이 이렇게 좀 작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여기 팬트리 공간이 있네요. 현관 팬트리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욕실 같은 경우가 이제 공용 욕실하고 부부 욕실이 좀 중복되죠. 이렇게 중복되는 구조의 욕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좀 나누어져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데 좀 중복된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4 드레스룸이 이제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상형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탑상형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 지금 판상형의 구조들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이 탑상형의 구조가 별로 안 나쁘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방도 하나 알파룸 더 있고 드레스룸도 좀 넓게 빠져 있고 팬트리 공간도 넣어주고 하다 보니까는 좀 그냥 상대적으로 좋다는 느낌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 이 창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측면창하고 전면창 2개가 나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이 없죠. 드레스룸에 창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탑상형 타워형 구조 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하고 선정 방법을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수도권에 거주자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이제 당해 100%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순위 신청 자격은 동일하고요.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가점제뿐만 아니라 추첨제도 있기 때문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타입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는 모집 공고 전에 250만원, 서울은 300만원, 이 경기도는 200만원의 예치금이 납입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납입을 해놓으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그래서 미리미리 이 선납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납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게 된다면
11일에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일에 인천 당에 1순위가 있고요. 13일에는 1순위 기타 수도권 지역의 분들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21일에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랑일스 같은 경우에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20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평캐슬 더샵 퍼스트의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조언을 말씀드리는 거고, 항상 구독자분들께 말씀하지만 제 조언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양가를 보면은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주력 평형입니다. 728세대이고 많습니다. 그리고 4억 7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 7위 타입 같은 경우에는 202세대 물론 많습니다. 그리고 4억 8천만 원.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6천만 원 선에 이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구축의 아파트들하고 비교한다면 당연히 비싸죠. 비싸지만은 최근에 분양했던 신축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이 분양 가격이 비싸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분양 가격이 그냥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는 미래 가치가 확연히 보이죠. 왜냐하면 7호선이 연장이 되고 이제 완공이 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된 후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입주하는 시점이 됐을 때는 상당 프리미엄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경기 변동에 따라서 지금의 이제 미래 예측하고 시간이 변했을 때의 가격 형성하고는 또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거주 여건이라면 충분히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을 만한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축하고 가격을 이제 책정했을 때는 비싸지만 제가 봤을 때 실거주 여건이라면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향후에 이 주변 지역들이 신시가지로 변모하고 신축의 아파트들이 같이 융화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축의 아파트들이 계속 많이 확충이 되게 된다면 이런 아파트들의 주변 여건들 그리고 주변 배후 세력의 여건들을 갖는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GTX라든가 이런 향후의 호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량이 아주 매력이 있어서 적극 추천드린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인천에서 거주하시고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 물량에 추첨제 물량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약 신청을 해보실 것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을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물량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8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이 84A 타입의 그 구조가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5구 타입, 지금 현재 5구 타입과 84 타입을 만약에 본다면 어떤 타입의 청약 경쟁률이 높냐면 84 타입의 청약 경쟁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평형대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단순히 그런 지표들, 데이터를 봤을 때는 84 타입의 경쟁률이 높습니다. 많은 청약 경쟁률을 본다면. 그런데 이 부평캐슬 더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5구 타입의 청약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대가 많고 이 5구 타입의 그 평면하고 84 타입의 평면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84 타입이라고 했을 때 방이 하나 더 있다던가 팬트리 공간이 넓다던가 뭔가 추가적으로 매력이 있는 부분이 많으면은 84 타입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728세대의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 5구 타입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청약을 한다면 저는 2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이 1순위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도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구독자분들이 돼가지고 청약 신청을 만약에 한다면 뭐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뭐 원하시는 것들을 하시면 되겠죠. 청약 가점은 제가 봤을 때 60점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이 평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60점 언더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쟁률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저라면은 이제 84A 타입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84A 타입. 이거는 제 주관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약 신청을 한다면 당첨 확률이 5구 타입, 5구 이
오구 타입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많은 추첨제 물량을 노리시는 분들이 청약 신청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도 좀 무겁기는 하지만 이 평면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을 잘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청약 신청을 한다면 72 타입이나 84 타입을 청약 신청하지 않을까. 72 타입이나 84 타입을 청약 신청하고 59 타입, 이 주력 평역인 59 타입을 좀 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막연하게 향후에 있는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조나 평면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이 물량을 패스하기보다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그냥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도 생기는 호재가 있고 이제 부평역이라고 하는 GTX에 대한 그런 간접 호재도 있고 주변이 이제 신시가지로 변모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의 가치하고는 틀려질 겁니다. 15,000세대의 이런 신시가지로 변모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구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뭐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60점 넘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가점을 가지고 이런 아파트에 청약 신청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랑일스하고 이 청약 물량하고 잘 비교를 해보셔서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청약의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좋은 영상들, 뭐 그랑일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도 한번 영상을 다룰 수 있으면 제가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영상들이 있다면 제가 시간을 내서 다루어 보도록 할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주시면 부동산 재테크의 영상들 뿐만 아니라 이런 분양 정보들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